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글리코 영양소의 비전과 그리고 면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해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앞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오프라인에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뭐 같아 보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찍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는데요. 바이러스의 표면에 아주 선명한 당사슬, 돌기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당사슬로 덮여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글리코프로테인이라는 당사슬로 바이러스가 덮여 있는데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당사슬로 덮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세포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른쪽에 있는 인간의 세포를 공격하는데 리셉터, 즉 수용체가 있습니다. ACE2라는 이 수용체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합니다. ACE2라는 이 리셉터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히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또 혈관이라든지 신경계 또 심지어는 위장관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변이의 변종을 거듭해서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바이러스로 지금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올해 2021년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바이러스에서 보셨듯이 우리 건강한 신체도 전부 다 당사슬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오장육부가 되고 인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우리 세포가 우리 몸에서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개 한 개 세포에 당사슬이 가득 이게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세포 그림을 보시면은 전자현미경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미끈한 모양의 세포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25만 배에서 30만 배를 확대해 보니 세포는 수없이 많은 당사슬로 덮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명견말리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세포 위에 있는 당사슬은 우리 몸속에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 실제로 백혈구 세포입니다. 세포가 움직이고 세포 끝에 무수히 많은 당사슬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슬은 한 개 세포에 10만 개가 있어야 가장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약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분이나 또 질병에 걸린 그런 부위는 당사슬이 변형이 되거나 대략 10,000개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과서나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이 당사슬에 대한 표현입니다. 글리코폼이라는 내용으로도 쓰입니다. 글리코가 당이죠. 폼. 어떤 폼으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주로 당 단백질과 당 지질이라는 폼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글리코프로테인, 글리코리피드 이런 표현으로 쓰여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이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 글리코프로테인, 글리코리피드, 실리아, 촉수, 그 다음에 글리칸, 글리코캘릭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과학이 이 글리코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지에서 설명하는 당영양소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처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각종 영양소,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었던 바이타민, 미네랄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당사슬이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침범할 때는 반드시 당사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소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면역작용은 반드시 당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정보 교환. 즉, 옆에 세포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옆에 있는 세포와 세포의 당사슬끼리 서로 당사슬을 만져봄으로써 정보를 교환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당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 생학 교과서에는 이 자연계에는 200여 종류의 단당류가 있지만 인체에는 8가지의 당이 당단백질의 당사슬에서 발견이 된다.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자민, N아세틸 갈락토자민, N아세틸 유라미에시드. 이 8가지의 원소가 밝혀지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1996년도 교과서에 드디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8가지의 당이 우리 인체의 당사슬을 이루는 중요한 영양소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한두 개만 빠져도, 즉 만노즈 하나만 없어도, 퓨코즈 하나만 없어도, 갈락토즈 하나만 없어도, 글루코자민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체 신체의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이 당사슬이 암세포도 인식하고 인슐린도 인식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인식하고 독소도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신체의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과학 이 도서에 보면은 면역은 어떻게 작용해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가? 바로 당사슬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면역작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은 한 개 세포에 10만 개 정도가 있어야 되지만 현대인들은 옛 사람들보다 적은 3, 4만 개 정도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젊음을 되찾는 비밀이 바로 이 당사슬에 있다. 여러분들 다 젊어지고 싶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나 이런 난치병들은 결국 결론이 뭐냐? 이 당사슬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당사슬 기능이 약해지면은 면역계가 아와 피아를 구별하지 못해요.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세포를 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가 면역 질환을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배웠지만 지금 지나 보니까 80개가 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자가 면역 질환이 계속 질병의 이름이 붙어지지만 그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하면은 면역 시스템이 아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당사슬 이상이라는 거죠. 또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이 변이된 암세포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다면은 누가 구별해요? 바로 당사슬이 구별하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당사슬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조 개의 세포에 당사슬의 근본이 된 당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은 우리는 바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글라이코믹스, 즉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여기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뇌 손상의 복구도 당사슬. 두 번째 보시면은 암이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 당사슬 이상이다. 암세포의 본질은 당사슬이 변형되거나 당사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사슬을 갖다가 어떻게든 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쪽으로 가야 돼. 그게 바로 암 면역요법입니다. 그리고 간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당사슬, 신장이 작동하는 것도 당사슬. 우리 콩팥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분과 전해질과 나트륨과 칼륨과 이 모든 전해질을 자기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다 걸러내고 버릴 걸 버리고 또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혈액의 양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포 끝에 붙어 있는 당사슬이 센서 작용을 해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문부과학성 연구 발표입니다.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효과적인 분비가 되는 것도 당사슬이 결정한다. 그리고 면역 반응은 당사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면역 반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사슬입니다. 그럼 면역 반응은 당사슬이 없으면은 면역 반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독감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되는 것도 당사슬이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 코비드-19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도 누가 결정한다? 당사슬이 결정해요. 림프구의 작동 시 당세 역할, 즉 임파구가 뭡니까? 이게 백혈구의 일종이죠. T임파구, B임파구가 있는데 이 임파구의 작동도 당세가 결정을 합니다. 골수도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뇌도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액세포도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당사슬 이상이 많은 질병과 건강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것이 일본의 문부과학성 연구 발표 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당사슬이 튼튼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당사슬이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유전적 결합.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서는 강했지만 20대는 강했지만 30대, 40대, 50대 오면서 독소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 당사슬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지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생명현상의 열쇠가 당사슬이다.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해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이 바로 당사슬이다. 작은 내용을 보면은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 RNA도 전부 당 영양소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놀라운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연수강좌 내용을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가지 당은 인체의 모든 생리적 활동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체의 생리적 활동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일지인데 이 모든 생리적 활동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어떤 생리적 역할이 아니에요. 모든 생리적 활동이에요. 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이 면역이 됐든 조직 재생이 됐든 수정이 됐든 감염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글리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세포가 글리코로 덮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피를 뽑아보면은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나와요. 그 적혈구 표면도 뭐로 덮여 있다? 당사슬로 덮여 있는데 너무나 많은 당사슬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을 글리코캘릭스라고 합니다. 캘릭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옷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무슨 옷을 입고 있다? 글리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캘릭스. 이게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전자현미경을 보니까 우리가 뽑았던 적혈구 표면이 전부 글리코로 가득 덮여 있는 겁니다. 이 글리코의 기본적인 성상이 O형과 A형과 B형과 AB형이 당사슬의 조합이 다르다는 거예요. O형은 기본 5가지의 글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갈락토자민, 갈락토스, 퓨코스 이 5가지의 기본 당으로 덮여 있고 A형은 거기다가 N아세틸 갈락토자민, B형은 갈락토스, AB형은 이 2개 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내지는 6-7가지의 당의 조합에 의해서 AB, O형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2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체 혈액형은 당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죠. 그리고 우리 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전부 다 글리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의 성장과 정식과 분화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갱글리오자이드라는 기초세포가 있습니다. 뇌에. 이것은 당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갱글리오자이드가 5가지의 당 영양소로 결합되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뇌세포가 전체가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 당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당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뇌세포 자체가 퇴행의 길을 걷기 때문에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분비와 그 다음에 수용과 그 다음에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뭐 어떤 질병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치매, 파킨슨, 자폐, 우울증, 정신분열증. 그래서 이 생물학적 요인, 그러니까 사이코다이나믹스, 즉 우리가 정신의학적 측면보다 생물학적 측면에 보면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고
정신분열증도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도파민이 과다된 거고,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파킨슨은 도파민이 저하된 거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능력, 그 다음에 전달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이 모든 것들이 다 글리코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의 보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있어 보면은 깜짝 놀라는데 50세가 되기 이전에 인공관절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비만인 경우는 칼로리는 많지만 몸에 필수적인 바이타민 D라든지 글리코가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글리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리코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절의 연골이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관절 연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봤더니만 바로 단백질과 당사슬이 결합된 단백다당체,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오글리칸이 조금 큰 이 사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어 단백질과 당사슬의 수많은 조합으로 물렁물렁한 연골이 구성이 되는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연골도 구성하고 뼈도 구성하고 피부도 구성하고 인대도 구성하고 혈관도 구성하고, 자, 우리 몸을 서 있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기초적인 어떤 골격이 전부 글리코와 단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단백만으로 구성된 줄 알았지만, 이게 글리코가 없다면은 이 단백질이 쉽게 부서지거나 쉽게 변형이 되거나 쉽게 수명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연골에 단백은 있지만 글리코가 없다면은 빨리 연골이 닳아서 연골 수술을 하는 경우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인공관절을 수술하면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관절을 쓸 수 있는 연한이 또 정해져 있어요. 얼마 정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0년입니다. 10년을 못 넘겨요. 그러면은 50세에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몇 번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 답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연골에만 글리코가 부족한 게 아니라 또 어디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글리코가 부족해요. 그래서 피부도 빨리 망가지고 혈관도 글리코가 부족해서 빨리 동맥경화가 오고 면역세포도 빨리 이렇게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해서 여러 가지 유마티스라든지 면역질환이라든지 암에 빨리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당뇨병도 똑같이 그런 기전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전체가 다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수도가 문제가 생겼는데 한 곳에 막혔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은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모양으로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디스크 요새 환자들 많습니다. 디스크도 알고 보니까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가 결국 단백다당, 글리코 플러스 단백질, 콜라겐도 역시 단백다당, 당단백질입니다. 이 단백다당 프로테오글리칸과 그 다음에 콜라겐이 수분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글리코가 부족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수분을 홀딩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액이 터져버리는, 이 디스크가 파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뭘 공급해줘야 된다? 글리코를 공급해줘야 근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quality of life가 호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수와 글리코 부족이 디스크 파열의 근본 원인이다. 신장질환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보시죠. 해보시면은 혹시 단백뇨, 혈뇨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단백뇨, 혈뇨가 나오는데 콩팥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에요. 신장 기능은 정상인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사진에 보시듯이 왼쪽 사진은 정상적인 글리코 캘릭스입니다. 즉 사구체에 분홍색으로 글리코가 혈관에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단백질이나 피가 여기서 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같이 글리코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과 피가 나오지 말아야 될 피가 이제 스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변에 나오지 말아야 될 피와 단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뇨와 단백뇨가 나오면은 우리 미세한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미세혈관이 손상을 입었다는 개념이 뭐예요? 글리코캘릭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교과서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 글리코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진이 네이처지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글리코를 채워졌을 때 단백뇨와 혈뇨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런 환자들 오면은 해줄 게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오세요가 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은 한 40에서 50%는 10년 뒤에 콩팥을 이렇게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환자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잡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글리코가 아무리 투여돼도 역부족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만성 신부종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는 사람들은 콩팥 기능의 몇 프로가 망가졌냐 하면 95% 이상이 망가진 거예요. 95%가 망가진 분들에게 그때서야 글리코를 공급해 준다고 콩팥 세포가 돌아오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투석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다른 혈관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역할은 글리코가 해줄 수 있지만 완전히 망가진 콩팥을 근원으로 돌리는 것은 역부족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 우리 피부도 요즘에 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피부도 알고 보니까 진피가 전부 글리코로 돼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콘드로틴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진피층에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이 무너지면은 우리 피부의 주름과 탄력이 저하되고 기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피부과에서 뭘 맞아요? 보톡스 필러를 맞죠. 그래서 진피를 가짜 글리코를 잡아 넣어서 일시적으로 보충하지만 그것이 수명이 얼마 가지 않죠. 그러니까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내과 환자만 만성질환이 아니고 피부과 환자도 만성 환자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계속 와서 맞게 되죠. 예. 자, 맞을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리코를 공급해서 진피층을 보강해야만 근본적인 피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게 본질적인 글리코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8가지 당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포의 DNA까지도 관여한다. 세포벽을 구성하는 것도 글리코요. 또 세포 안에 DNA, RNA가 있는데 DNA도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NA가. 그래서 이 당 부분이 글리코 부분입니다. 이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DNA 유전 정보가 오류가 생겨서 염색체 변형이 일어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변형을 원 프로그램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글리코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글리코는 DNA가 끊임없이 활성산소의 공격이나 영양결핍이나 독소에 의해서 DNA가 변질이 됩니다. 이것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역할도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된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엔자임. 예.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글리코폼은 제가 명제를 적어놨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체액에서 발견이 된다. 이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다 끝난 이야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체액에서 발견되는 영양소가 바로 글리코예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당단백질 형태로도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당지질 형태로도 존재하고 세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단백다당, 프로테오글리칸,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혈관, 오장육부, 심지어는 골수 이런 부분들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네 번째로는 뮤신이라는 점액 들어보셨죠? 우리 타익이라든지 소화기 내부라 호흡기에 있는 끈적끈적한 우리 곱창 먹으면 끈적끈적하죠? 미끈미끈하죠? 이것이 뮤신이에요. 이게 전부 글리코예요. 이 글리코가 뮤신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단백다당 형태로도 존재하고 당단백질 형태로도 존재하고 당지질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글리코가 아닌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 체액이 전부 글리코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경이라든지 코라든지 폐라든지 정자, 난자, 혈관, 귀, 기관지, 난관, 줄기세포까지 모든 부분에서 다 글리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안구건조증 많죠. 저도 글리코를 먹기 전에 안구건조증 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글리코 클린을 하고 난 다음에 안구건조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을 스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막의 표면 자체가 보시면은 글리코 뮤신으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은 안구건조증이 온다는 거죠. 이명 환자들 많이 혹시 주변에 보셨나요? 예, 이명. 소리 들리는 이거 난청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게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른쪽과 같이 아주 큰 소음을 장기간 노출당하거나 아니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지면은 오른쪽과 같이 유모세포가 망가집니다. 유모세포가 망가진다는 것은 세포의 가장 바깥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사슬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에 뭐가 잘리냐 하면은 섬모가 잘려버리면은 이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바깥의 소리가 고막에 진동이 되면은 진동을 갖다가 유모세포의 섬모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이 청각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유모세포의 섬모가 없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전기신호 시그널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상한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이 교과서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치료 방법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대학 교과서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 당단백질은 인간의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리코폼 속에 당단백질, 당지질, 그 다음에 단백다당, 뮤신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 당단백질을 딱 따로 떼서 보면은 이 당단백질은 우리 세포의 세포벽을 구성하기도 하고 콜라겐을 만들기도 하고 일라스틴을 만들기도 하고 골수, 우리가 줄기세포를 만들고 피를 만드는 골수도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액, 그 다음에 전달분자, 호르몬, 우리 몸의 대부분의 호르몬이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면역분자 되어 있죠. 면역학적 분자, 면역글로불린, 항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항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항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항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항체가 바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코로나 항체를 우리가 빨리 내지는 많이 형성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글리코를 많이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글로불린이 이 본질이 바로 당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소. 효소가 바로 당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소화라든지 대사라든지 해독에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효소예요. 이 효소도 뭐로 구성되어 있다?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효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글리코는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50대가 되면은 20대의 50%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소도 여러분들 20대에는 밤 12시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해도 다 소화해내죠. 그런데 50대가 되면 그렇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되죠? 더부룩하고 몸이 붓고 굉장히 부대끼죠.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효소가 20대에 비해서 4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당단백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이제 보는 것도 맞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 글리코가 줄기세포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골수, 뼈 속에 있는 골수에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용량보다도 조금 이렇게 많은 용량을 투여했습니다. 실험해 보면은 글리코 영양소를 일주일 동안 한 600g 정도를 투여했을 때 밀리리터당 200에서 400개의 스템셀이 발견돼. 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400개의 글리코를 맞는 비용이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이크로리터에 400개의 이 당영양소 발견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인체 전체 수로 환산하면은 1조 개에서 3조 개의 새로운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거죠. 손상된 뇌세포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줄기세포가 이 당영양소를 통해서 활성화되면은 우리 몸에 천연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림에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생명이 색구별이 가능해져요. 기가 먹은 분이 귀도 들리기 시작하고 돌아올 수 없었던 파킨슨 환자가 돌아오고 척수가 다쳤던 이분들이 걷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믿기지 않는 일들 전부 줄기세포가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미래의학의 핵심이 바로 글리코와 줄기세포입니다.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활성화됐을 때만이 난치병이 해결될 수 있는 키가 열리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의 키를 글리코 영양소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글리코 단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을 보호하는 글리코 영양소.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혈관이 다 글리코로 덮여 있어요. 이게 12만 킬로나 달리는 혈관인데 여기에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이 혈관이 막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내용인데 보시면은 혈관 내피세포에 당사슬이 빼곡하게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 당사슬이 무너진다면은 자, 이 정상적인 혈관이죠. 여기 있는 당사슬이 우리 몸의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는 혈관 내피를 손상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1차적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라든지 SOD라든지 이런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NOS라는 것은 혈관을 넓혀주는 효소고 SOD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천연적인 천연 항산화제예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이 SOD라든지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 이런 효소를 조절해서 우리 세포가 튼튼하게 혈관이 방어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글리코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리코가 너무나 많은 역할을 스마트하게 정말 훌륭한 글리코입니다. 너무 고마운 글리코고 이 글리코가 없었다면은 우리 인류의 건강은 다 무너졌다고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미세 혈관이 글리코가 손상이 되면은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말초혈관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혈관에 있는 글리코가 손상됨으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모든 면역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몸의 면역은 1차 면역은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독소가 우리 몸을 공격할 때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방어력입니다. 그것이 기관지라든지 피부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세포벽의 당사슬 또는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방어막이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를 막아내죠. 두 번째 2차 면역은 뭐냐면은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백혈구라는 것이 있어요. 백혈구의 종류가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백혈구 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세포가 전부 당사슬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당사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포의 촉수가 딱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글리코가 없으면은 NK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바로 암세포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로 갈 수가 있겠죠. 3차 면역은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항체입니다. 즉 백혈구 세포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 자극을 인지하고 B세포라는 백혈구 세포가 우리 몸에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 이뮤노글로불린 A, E, G, M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차 면역은 1차적으로 우리 세포를 방어하는 물리적인 방어벽, 2차 면역은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당사슬의 힘, 3차 면역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 면역 글로불린, 면역 항체를 만들어서 독소나 바이러스나 외부의 침입으로도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슬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이 당단백질이 소화기라든지 호흡기라든지 비뇨 생식기에 이 점액이 매일매일 나와요. 하루에 4리터 이상이 나온답니다. 굉장한 양이죠. 그래서 이 점액이 침도 나오고 이 액도 나오고 우리 몸의 기관지의 어떤 뮤신 이런 것들이 전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기관지
표피 손모의 당사성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만 들어와 버려도 우리 세포는 완전히 방어벽이 뚫려버리는 거죠. 38선에 철조망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뢰도 다 거쳐버리고 열려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관지 손모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면은 위궤양 위암을 이게 막아주는 천연 이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게 글리코 특히 8가지 당 영양소 중에 N아세틸 글루코자민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직접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또 소장으로 넘어가고 대장으로 넘어가도 이 세포 표면에 이 당사슬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수용체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독소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당 영양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면역 글로불린 당 단백질과 면역 세포들은 충분히 당화가 되면은 최적의 임무를 수행을 한다. 즉 대식세포, NK세포, T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활성화되는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NK세포, 암을 잡는 NK세포의 활성도가 글리코의 복용 전과 후에 1843%나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그 바이러스에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는 거죠. T세포, B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B세포, 백혈구 중에 B세포들이 항체를 생산하게 만든다. 그 항체가 많아야 돼요. 항체가 많아야 우리가 많은 어떤 바이러스 독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에는 보시다시피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 암세포는 오른쪽에 정상적인 세포와 다르게 뭐가 없습니까? 당사슬이 없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이 돼 있어요. 이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정상적인 백혈구 세포가 인지하고 공격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찍은 실질적인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당 영양소가 결핍된 환자, 제일 왼쪽에 보면은 정상적인 점막, 두 번째 보면 아데노카시노마, 아데노마, 즉 용종 아시죠? 대장 용종. 용종을 떼보면은 정상적인 점막하고 달라요. 뭐가 없다? 글리코가 없어요. 모든 암은 글리코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밝혀진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입니다. 어떤 암이 아니라 모든 암이 다 글리코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셨고 2018년 네이처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글리코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을 조종하는 인자가 만노즈예요. 이 만노즈 리셉터가 대식세포라든지 NK세포에 붙어 있어요. 즉 만노즈를 먹었을 때만이 우리 면역세포들이 드디어 자기 일을 하러 움직여요. 이 만노즈를 줬더니만 어떻게 됐다? impairs tumor growth. tumor growth 뭡니까?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모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키모세라피, 항암요법을 하는 이 항암 화학요법의 효능을 강화시키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 이 물질이 항암요법도 도와주고 암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항암요법의 부작용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놀라운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만노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뮤노글로불린 항체입니다. 여러분들 항체 모양 잘 봐놓으세요. Y자 모양이죠. 어떻게 잘 보시면은 사람이 양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죠. 잘 보세요. 자, 잘 보시고 여기서 글리코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중간에 고동색 부분이 보이죠? 보셨어요? 예, 고동색 여기가 글리코예요. 이 글리코가 여기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없으면 이 항체는 기능이 없어져요. 글리코실레이션 돼 있죠? 이게 밝혀졌어요. 이게 부족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코로나 감염도 걸리고 암 환자를 갖다가 우리가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이 글리코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심각한 류마티스가 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실물 사진이에요. 항체, Y자 모양이죠.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면역 글로불린이고 당 단백질인데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이 비림파구에서 이제 생기는 면역 물질이에요. 항체가. 자, 이게 뭐예요? 중간에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노란 물질 보이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생성된 항체입니다.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어서 뭘 합니까?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맞기 시작을 했지만 이런 백신을 맞아서 뭘 만든다? 저런 노란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항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글리코가 있어야 돼요. 글리코가 없으면 이 항체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체가 충분히 형성될 때 우리는 면역력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 이거 확실히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글리코 단백질, 당 단백질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조 분자로서 콜라겐 역할도 하고 윤활 역할로서 미우신 역할도 하고 수성 분자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갖다가 옮겨 가요. 트랜스페린, 셀룰로플라즈민, 철분이라든지 구리 같은 것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수성 분자 역할도 하고 면역 분자라고 돼 있죠. 면역 글로불린 이게 뭐냐면 이게 항체예요. 이 당 단백질이 본질이 항체라고. 그래서 이 글리코가 없으면 면역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효소가 있죠. 또 대부분의 효소가 다 글리코예요. 그래서 이 글리코가 없으면 효소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 하웰의 이 효소의 대가입니다. 평생 효소를 연구한 효소의 대가인데 이분은 효소 총량의 법칙,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잠재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이나 글리코가 부족한 식생활, 그리고 뭐 인스턴트 식품, 대부분 패스트푸드는 효소가 없어요. 그런 식생활을 많이 한다면은 잠재 효소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빨리 고갈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 효소는 크게 보면은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뭐가 많으면 더 유리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사 효소가 많으면 유리하겠죠. 우리 몸에 대사를 많이 하고 해독을 많이 시킨다면 우리 몸 건강해지겠는데 우리 식생활이 잘못돼서 소화 효소를 80%를 쓴답니다. 80% 쓰고 20%만 대사 효소를 쓴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효소를 다 쓰고 나면은 사실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이상은 반드시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 효소량의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었던 소화 효소의 모든 이 에너지가 다 뺏기기 때문에 해독할 수 있는,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사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시스테믹 프로발란스 굉장히 좋은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반드시 매일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뇨병에 보면은 이 세포벽의 당사슬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겠죠. 세포에. 그 수용체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 봤더니만 바로 5가지의 글리코로 구성되어 있다. 만노스, 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자민, 시알산. 이 5가지의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이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당뇨병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 부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2형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역할을 크게 보면은 세포 간의 대화, 교통, 그 다음에 항체 유사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 단백질, 항체를 만들어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도 하고 감염도 막아주고 해독도 하고 면역계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고 점막을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동맥경화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다 정상으로 돌리고 수정에도 관여하고 각종 호르몬도 조절하고 중추신경계에도 관여하지만 마지막으로 줄기세포까지도 생성하는 아주 놀라운 영양소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다 사실은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그 원인은 1000가지, 100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글리코가 충분하면은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도 우리 건강은 무너져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이 미국 국립과학원은 인류 공익을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 특히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백 명이 거쳐간 이런 공식적인 과학 검증 자문기구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2012년도에 The future is here. 미래가 바로 여기에 어디 글리코 영양소에 바로 미래가 있더라는 거죠. 인류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 건강의 양대 산맥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와 줄기세포 분야더라. 그런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하는 분야를 또 연구해보니까 미국의 메나테크라는 회사의 엠브로토즈라는 제품이 기초이며 이것이 이미 개발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엠브로토즈를 빼고는 글리코바이올로지, 당생물학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 건강의 양대 산맥인 글리코와 줄기세포, 줄기세포 분야도 수많은 연구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자연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글리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정규 교과 과목으로 당과학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준화된 모든 시험, 앞으로 대학 입학 시험, 대학원 입학 시험, 의과대학 입학 자격 시험, 의사 전문의 시험에도 이 글리코 학문, 당과학이 앞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강의의 큰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당영양소는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당사슬 배열로 덮여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두 번째로는 생명체로부터 이 당사슬이 제거되면 사망합니다. 생명체로부터 당사슬이 부족하면 질병에 걸린다. 이 말도 맞습니까? 예, 맞겠죠. 예. 또 거꾸로 생명체로부터 당사슬이 충분하면 건강합니까? 예, 건강합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질병이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당사슬이 관련. 당뇨병이 됐든 암이 됐든 코로나 감염이 됐든 독감이 됐든 모든 질병이 당사슬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당사슬의 변화가 암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캔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사슬이 어떤 형태로든 변질이 온 거라는 거죠. 암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 많은 예방접종이 이 당사슬을 기초로 한다는 거죠. 자, 메르스 독감 바이러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전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당사슬로 덮여 있죠. 자, 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스파이크 단백질, 이 당사슬로 덮여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 글리코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특이한 몇 가지의 당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글리칸이 뭐 에이즈 바이러스든 인플루엔자든 B형 간염이든 암이든 뭐 우리가 캄필로박터 콜레라균이든 살모넬라균이든 대장균 모든 감염이 전부 다 글리코가 이 모든 바이러스가 전부 글리코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우리 몸의 세포에 또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글리코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에서 면역이 뚫리면 우리는 환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 제럴드 할트 박사, 이분은 글리코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당사슬이 직접 관여한다. Every major human disease directly involves 글리칸이 다 관여한다는 거죠. 어떤 질병? 염증, 면역, 암, 뭐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이 전부 당사슬이 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프 생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 8가지 당 영양소가 집약된 물질이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특허 물질이 1966년에 출시가 되고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최근에 가장 강력한 엠브로토즈로 돌변을 했습니다. 엠브로토즈 중에 가장 중요한 당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노즈죠. 만노즈가 이 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물론 만노즈뿐만이 아니라 퓨코스, 갈락토스, 자일로스, 그 다음에 글루코자민 등등도 면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이 만노즈 성분이 아주 강력하게 보강이 돼 있고 다른 이 알로에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 분자량을 가진 에이스 만난 이 미국 화학협회에서 인정하는 100만 달톤 이상의 알로에라면은 우리 몸의 이게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는 100만 달톤 이상의 만노즈가 엠브로토스밖에 없습니다. 에이스 만난 170만에서 160만 달톤의 지구상에서 최강의 이렇게 만노즈예요. 그래서 면역과 뇌나 소화 기능을 탁월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보시면은
엠브로가드, 아라비노갈락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 뒤에 장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면역을 강화하고 장내 유익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최강의 프리바이오 식이섬유의 우수한 원료가 되는 갈락토스, 아라비노갈락탄이 엠브로토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당 사슬을 만들고 면역 세포를 보강하고 이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장 면역을 갖다가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새로운 또 2차적인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특허 물질이 아라비노갈락탄이라는 물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엠브로토즈 최근에 강화된 내용이 뭐냐면은 모디파이드 스테로스펙틴 귤 껍질에서 나오는 이 다당류를 잘 추출해 가지고 이 엠브로토즈에 넣어놨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비소와 같은 유독성 금속을 킬레이팅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듐 알기네이트는 알긴산이라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어떤 이 물질인데 이 당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 위라든지 그 다음에 식도의 면역을 이게 뮤신을 만들고 또 독소 배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즉 해독 작용이 강화된 것이 바로 이번에 나온 엠브로토즈의 장점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 건강은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죠? 최근에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까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이 부분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실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게 알게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즉 제2의 그 게놈이라고 할 수 있죠. 장내 미생물과 거기에 포함된 어떤 게놈이 우리 삶의 또 질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휴먼 게놈만 연구에서는 건강과 질병과 인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 안의 미생물 수가 100조 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와 우리 몸과의 미생물의 그런 어떤 이 상호작용이 이 질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질병의 90%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예요. 대장암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장 내시경 결과를 보면은 용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암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식이섬유, 유산균,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지금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계몽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장암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이 대장 점막이 무너지는 거죠. 소장 점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는장 증후군 내지는 장누수라고 합니다. 이 건강한 장 점막이 1차 방어벽, 면역 체계의 최전선에서 1차 방어벽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너진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글리코가 부족하게 되면 장누수가 생기는데 장주의 면역이 인체 면역의 80%, 또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55에서 7, 80%가 장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 장 면역이 무너진다면은 이 장세포를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세균이 우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혈관을 타고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은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 면역력이 결국 저하가 되는 거죠. 장이 튼튼해야 면역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의 의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장누수증후군이 우리 몸에 뭐 피부 문제 아니면은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피로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ADHD, 정신분열증, 자폐증 이 모든 질환에서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장 면역이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를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된다? 장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면역이 복구될 리가 만무하고 면역이 복구되지 않는데 이런 병이 나을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런 병들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글루텐, 설탕, 소염 진통제, 항생제, 항암제, 세균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유산균, 식이섬유, 단체 지방산,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장누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all disease begins in the leaky gut.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그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이제 명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그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글리코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리코가 장세포를 장세포의 섬모도 만들고 뮤신, 점액도 만들고 타이트 정션도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유산균의 중요한 어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다음 유산균의 무기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유해한 독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멀티비타민 항산화제를 섭취한다면은 장누수 증후군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 제품 중에 GI 프로발란스입니다. GI 프로발란스는 신바이오틱스입니다. 신바이오틱스가 뭐냐면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글리코 영양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는 시중에 드러드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바이오틱스 플러스 글리코까지 같이 탑재된 이 위장 효소는 GI 프로발란스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비피도박테리움 중에 락티스라든지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이 결국 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올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강이 됐고 균수도 늘어나 있고 글리코도 보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은 좀 이렇게 착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혈당 프로발란스. 혈당 프로발란스는 저도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혈당 프로발란스 굉장히 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혈당 프로발란스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식습관에 가장 적합한 효소 제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고 또 이것이 결국 장에 유익한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는 거죠. 즉 혈당 조절에 유익한 뭐 바나바이피라든지 귀리 식이섬유, 여주, 율무, 크롬 이런 것들이 기능성으로 혈당 조절에 유익하다고 다 알려져 있지만 메나테크에서 독자적으로 특허로 개발한 효소 복합물 메나자임이라는 요 물질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요것을 포도당으로 다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한 요 그것을 갖다가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 뭐냐면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즉 바로 혈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어디로 넘어와요? 대장으로 넘어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단세 지방산도 만들고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중에 한 30%에서 40% 정도를 올리고당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사이에 잘게 부숴서 올리고당으로 전환하는 트랜스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빵을 먹었는데 그냥 쌀밥을 먹었는데 한 40% 정도가 식이섬유화되어서 대장으로 내려가서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혈당도 조절하고 장 건강과 면역도 조절하는 아주 멋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포도당이 올리고당으로 변하면은 우리 몸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먹었던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와 장내 유산균이 만나면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은 단쇄지방산이라는 좋은 물질이 만들어져요. 단쇄지방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생소하실 겁니다. 의사인 저도 생소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대학 다닐 때 단쇄지방산을 배우지 않았어요. 최근에 5년에서 7년 전부터 부각된 이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장 건강과 면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죠.
그렇지만 식이섬유는 대장에 이르러서 발효가 되는 겁니다. 발효. 뭐에 의해서?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단백질과 지방이 위와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으로 내려와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 그래서 부패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독소로 작용하죠. 그런데 발효가 되면은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 단세지방산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장 건강은 물론 간, 심장 질환, 뇌기능, 당뇨병, 비만, 면역까지 결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탄소 길이가 6개 미만의 짧은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5개, 6개, 3개, 2개 이런 정도의 짧은 지방산인데 장에서 검출되는 짧은 단세 지방산을 보면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은 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세트산, 초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프로피온산 이런 중요한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산이기 때문에 장내의 pH를 낮춰요. 낮추면은 유해균들이 그 더 이상 증식을 하지 못해요. 단세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유해균의 증식이 일단은 억제가 된다. 그 다음에 대장의 상피세포는 우리가 먹었던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질 않아요. 대장 상피세포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단세지방산이 없으면은 대장 상피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단세지방산 부족이에요. 대장에 궤양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단세지방산 낙산의 부족이라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장내 환경 개선을 하고 타이트 정션, 장누수를 강화하고 비만을 억제한대요. 혈당치를 제어한대요. 골다공증을 예방한대요. 알레르기를 억제한대요. 암 예방. 전혀 장하고 관계없는 이런 전신적인 역할을 단세지방산이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면은 단세지방산이 점액을 많이 분비합니다. 대장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해서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장누수, 타이트 정션을 강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단세지방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식이섬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식이섬유가 글리코입니다. 글리코영양소입니다. 글리코영양소가 가장 강력한 식이섬유의 역할도 일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누수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방어 솔루션이 바로 글리코영양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의 T세포, 제어성 T세포를 조절해가지고 면역을 증진시키고 알레르기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환자들 많죠. 그런 환자들은 어떤 약을 써도 잘 듣질 않아요. 그런데 장을 고치고 나면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비밀이 바로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의 T세포를 많이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암세포를 자연사시켜요. apoptosis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지대로 죽도록 만들고 발암물질을 만드는 유해균의 증식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간암세포에 단세지방산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 딱 붙어서 더 이상 간암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장암과 간암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바로 단세지방산입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없으면은 우리 몸 현기성 환경이죠. 산소가 없는 대장 안의 환경은 황폐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장암 간암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단세지방산이 부족한 거고 단세지방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글리코영양소, 그리고 유산균,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의 부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에 혈당도 조절하고 식욕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차단해요. 자, 이 중간 매개체가 뭐냐면은 단세지방산이 나오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 가서 인슐린도 분비하게 만들고 뇌로 가서 식욕도 억제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차단해요. 너무 스마트하죠. 너무 멋지죠. 예.
혈당치도 억제하고 식욕도 억제하고 비만도 잡아주는, 자, 지방 축적도 억제하고 식욕도 억제해요. 콜레스테롤 합성도 억제하고 식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탈 프로 밸런스라고 있습니다. 낙산. 이 단세 지방산 중에 낙산을 이렇게 많이 만들도록 하는 제품이 바로 우리 바이탈 프로 밸런스인데, 부티르산, 이 세 가지 산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부티르산이에요. 이 부티르산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강화해주는 제품이 바로 최근에 나온 바이탈 프로 밸런스입니다. 미국의 제품명으로는 GI 디펜스입니다. GI 디펜스. 그래서 글리코가 주 원료예요. 그 다음에 오렌지 자몽에 있는 그런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감귤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위나 식도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잘 도달을 해요. 거기서 미생물과 작용을 해가지고 단세지방산 부티르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점액을 많이 만들게 하고 직접적으로 장점막을 갖다가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 독소를 제거해주기도 하고 그런 핵심적인 제품이 바로 메나테크에서 나온 제품 바로 바이탈 프로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흉내 낼 수는 있지만 글리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장 건강 제품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익균에 도움이 되고 부티르산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 또 마시멜로 뿌리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우리 몸에 뮤신, 점액 다당류, 펙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장점막의 혁신적인 제품이더라. 그래서 이 바이탈 프로 밸런스의 제품 구성을 보면은 비오틴부터 해서 글리코 영양소, 항산화제, 그 다음에 오렌지 자몽 추출물 등등 우리가 장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테믹 프로 밸런스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계속 고갈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테믹 프로 밸런스를 저는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피로도도 식곤증이 없어졌어요. 조금 밥 먹고 난 다음에 피로했는데 효소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로 밸런스가 우리 몸에 부족한 효소,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제가 쓸 수 있는 효소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를 아껴야 됩니다. 아껴서 소화하는 데 쓰지 말고 어디에 써야 돼요? 대사하고 해독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그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을 올리는 최상의 솔루션이 바로 클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글리코와 글리코 제품을 바탕으로 신체의 해독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이 바로 클린인데, 클린은 다른 회사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 글리코가 없는 클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며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글리코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글리코의 특허 내용을 보면은 이 글리코 영양소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독소를 펌핑 작용해서 세포 밖으로 빼내는 그런 특허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가 몸을 날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빠지는 것이 근육과 뼈가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거지만 이 글리코로 클린을 하면은 체지방이 빠지고 독소가 같이 제거되면서 근육이 형성되고 골밀도가 오히려 증가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근육도 생성이 되고 골밀도가 증가되는 그런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만이 제대로 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클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자연 치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클린되는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당사슬을 복구하고 우리 세포와 조직과 혈관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또 효소와 호르몬의 작용을 극대화하고 특히 항산화 요소, SOD라든지 글루타치온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클린이 되질 않아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기본이 바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글리코 클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리코와 그 영양소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해독작용과 함께 줄기세포까지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몸은 진정하게 클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허 자료에 보면은 ABCD가 있는데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먹어보니까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양소를 당 영양소와
엠보로토스 AO 플러스 카탈리스 이런 것들이 제공해주고 특허의 제일 첫 문장이 바로 노화 진행을 억제하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과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에요. 안티에이징. 예. 안티에이징인데 에이징이 되면은 반대예요. 나이가 들면은 체지방은 증가하게 돼 있고 근육량은 감소하게 돼 있고 골밀도는 감소하게 돼 있고 우리 몸에 글리코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소는 감소하고 모든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바로 노화로 가는 길이죠. 그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글리코클린입니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화학 합성 석유 추출물이 아니고 천연으로 뉴트리베루스 카탈리스트 파이토클렌즈 정말 훌륭한 제품이고 감동적인 제품이에요. 파이토클렌즈 같은 경우에도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ABC 주스 중에 가장 효능이 뛰어나고 내용이 충실하고 가장 강력한 주스입니다. 단백질, 오소린, 다수분의 유청 단백질이 이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청 단백질, 분리유청이 대부분인데 오소린은 즉각적으로 먹자마자 대사되지 않고 우리 근육으로 또 바로 흡수되어서 작동하는 또 면역과 해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소린 단백질.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죠. 플러스 그다음 메나시, GI 프로발란스, 항산화제도 이 지구상에서 항산화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글리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연구에 보면은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코로나 환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입원 확률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보다 80%가 더 입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망률도 70~80%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제품들이 카탈리스트, 뉴트리베루스, 파이토클렌즈, 주루플레니시 어디든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타민 D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클린을 경험해 보니까 독소와 체지방이 실제로 빠져요. 바디라인이 회복이 돼요. 장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간 기능이 회복되고 피부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대사가 굉장히 가벼워졌고 제일 중요한 것은 뇌 건강과 정신 건강, 자신감, 활력이 업돼서 최종적으로는 자가치유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제가 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이 과학이. 최상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이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면역력이 화두가 된 이 시점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글리코클린을 통해서 면역력을 정진시켜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되는 튼튼한 면역력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